이제 기출문제죠. 2018년 출제됐던 제4회 기출문제인데 이때는 이제 법이 4개였잖아요. 친환경 농업법 3문제, 그다음 이제 주된 문제가 농수산 품질관리법, 그다음에 유통법, 그다음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인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한 6문제 되죠.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특히 1차 시험이요. 뭐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1차 시험을 제대로 합격하려고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우리 이제 수품사는 기껏해봐야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4년, 5년 차잖아요. 뭐 기출문제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출문제만 잘 풀고 이해를 해도 합격권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했던 사람들이겠죠. 했던 사람들 예에 의해서 보면은 기출문제만 죽으라고 좀 이해를 해도 거의 간당간당 60점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법령이 큰 법들이 아니잖아요. 작은 법들이에요. 우리가 민법, 형법, 상법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법들인데 법령 양도 많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법들은 단행법들이에요. 법이 양이 작죠. 그러니까 범위도 적고 시험 출제되는 영역들이 제한돼 있어요. 나오는 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곳이 또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1회부터 4회까지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꼭 풀어보시고 우리 동영상에서도 기출문제 해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좀 공부라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 효율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이종 보통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걸 갖다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공부 양을 좀 조정을 하고 우리가 또 이 자격증 시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장이라든가 일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중과 효율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 기출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농산물 품질관리법 1조 목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목적표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를 않아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정도거든요. 3, 4년의 횟수로 보면은 3, 4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면은 사회 기출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는 얘기는 5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목적표는. 그러나 목적편 전문에 대해서 제1조 정의편 나오는 목적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 목적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안전성 확보, 상품성 향상. 품질관리법이니까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그 문장은 빼버렸잖아요.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하고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죠. 식약청이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2차 시험에서도 식품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식품 공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산물 관련 시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상품성 향상,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두 파트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하나는 생산자, 하나는 또한 소비자죠.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딱 보면은 생산자의 소득증대지 거기 보면 농업인의 소득증대 좀 헷갈리는 거긴 하네요. 판매자 보호란 말은 생뚱맞죠. 그래서 판매자 보호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위생성이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 그 교과서 한 번, 또 인터넷 동영상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절대 틀릴 리가 없죠. 용어의 정의도 100%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산물 용어, 수산물이란 뭐냐? 그래서 관련 법이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수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살짝 말을 바꿨잖아요. 이게 수산 가공품은 지금
농산물과 수산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 수산물이 더 많은 경우는 수산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재료 가공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하는 건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르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 또는 재료 사용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적 표시권 지적재산권이니까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죠. 유해물질은 총 8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3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하튼 시험 문제를 풀 때 테크닉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은 일단 사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수산물이라든가 1번, 3번, 4번은 대충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몰라. 근데 만약의 경우에 출제위원이 함정을 팠을 때는 어디다 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수산물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재료동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가공제품 여기서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걸 정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나? 아니면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이 정하나? 아니면 장관이 정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의심되는 곳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법령을 알고 있다면야 뭐 금방 뭐 맞추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칙편에 나오는 것 중에서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직무 제가 앞쪽 강의를 할 때 보칙편에 나오는 것은 명예감시원제도 그다음에 벌칙제도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직무는 2번 시험 치면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음번 시험에도 나올지는 모릅니다. 직무는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시험을 치는데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제1번 항목에 등급 판정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뭐 등급 판정 니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도는 수산물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촉진을 위해서 만들었다. 특별히 목에 걸리는 문장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수산물 품질관에서는 국립수산품질관장이 지정하는 교육실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국가 자격증 중에서요. 자격증 땄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받으라는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에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교육을 받는 것이지 자격증 땄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했다고 해서 교육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디귿번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이거 뭐라 돼 있어요? 수산품질관리사는 교육 실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 땄다고 무조건 받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합리성이 떨어진 문장이에요. 문장 내용이. 그래서 1차 시험 합격률이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10명 중 8명이 합격을 해요.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 강의 받았던 사람들 제가 이제 저희 온라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합격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많이 합격하냐. 이렇게 문제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골라내면 합격자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품사 자격증 대회를 해줬을 때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인지 2년 이하의 징역인지 이건 궁금하죠. 이건 공부 안 하면 모르죠. 근데 누군가한테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해서 자격증 대회로 3년 동안 깜빵이 집어넣는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좀 심하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해요. 시험 나오는 그 항목들을 보면은 4번에는 품질 인증 제도가 나오잖아요.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는 GAP 인증 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산물 품질 관리에서는 품질 인증 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품질 인증 제도는 매번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을 가져야 되는데 품질 인증 유효기간 인증받은 날부터 5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폐가 있죠.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품질을 인증을 해놓고 보관 창고에다가 저장, 보관, 판매, 유통하는 과정이 5년 동안 된다는 건 너무 길죠. 그렇잖아요. 먹거리인데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이잖아요. 이런 걸 다 5년 동안 유효기간을 주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공부했으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2년이라고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5년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품질 인증 대상 품목은 식용 목적의 수산물로 한다. 이건 법령 규정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리 품질관리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갈 일은 별로 없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지정해역 지정을 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시도지사가 해역에 의견서 첨부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장한테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기관은 어디냐면은 국립수산물 그렇죠?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원장 여기가 제일 가깝죠.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설명을 할 때는 품질 인증을 받는 자는 장관한테 신청하라고 돼 있죠. 기본 법령의 체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장관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장관 바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밑으로 내려보냈겠죠. 그걸 위임이라 그러죠. 위임해서 실제 품질 인증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죠. 실무적으로는 국수원장,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한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4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또 나오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은 당연 취소죠. 이건 무조건 취소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번 같은 문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1번, 4번에 들어있어요. 인증 유예기간을 무슨 5년이나 줍니까? 근데 1회차 등록 요건 같은 건 3년을 주잖아요. 10년 범위 내에서 하고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좀 기간이 3년, 5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인증 유예 기간이 5년이라는 건 좀 길다란 느낌을 딱 받는 순간 1번은 틀려있네 느낌을 받는다면은 객관식 시험 문제 치르는 사람들 태도로는 딱 100점이에요. 유전자 변형 수산물도 우리 찹터에 하나 딱 들어있죠. 우리 찹터에 들어있는 것 중에 시험을 안 내기가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유전자 변형 수산물은 의도적으로 인공적 형태로 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또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유도한 것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하죠. GMO라고 그러죠. GMO. 그래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 이건 정의 표현에 나와 있는 정의죠. 표시대상 품목은 누가 정할까요? 유전자 변형 수산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 변형하는 순간 먹자니 깨름치 가죠. 유전자가 변형됐다는 얘기는 자연산물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재조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가지고 임산부들이라든가 일반 성인들한테 좀 건강상의 위에 우려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란 의심증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먹자니 그래. 먹자니 좀 깨름치게. 그렇다면은 이 관련 기관은 식약처여야 돼요. 식약처. 개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성 평가 먹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식약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정이라는 것도 식약처장이 고시를 하죠. 여러분들 2차에서 하는 거예요. 표시대상 품목은 해양수업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식약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하여 고시한 품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전자 변형 수산물을 판매할 때는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판매 목적의 보관, 저장, 몽땅 다 표시해야 되겠죠. 판매 목적으로 잠깐 뒷창고에다 넣어놨다 해서 표시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든가 또는 혼합 판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합 판매는 아니고 거짓 표시죠. 거짓 표시 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원산지 표시 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하고 유전자 변형 쪽에서 제일 현상이 세요. 왜 이렇게 셀까요? 사람이 먹어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6번 문제죠.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등의 등록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생관리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생관리 기준.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외국과 협약이 있었고 수출을 합니다. 그러려면 생산 가공 시설에 기준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게 위생관리 기준이에요. 위생관리 기준. 그래서 수출 목적의 생산 가공 시설 등록할 때 위생관리 기준을 정한다. 위생관리 기준하고 해썹하고는 좀 달라요. 해썹은 생산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해썹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위생관리 기준이죠. 안전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짬밥이 좋은 사람들은 외국과의 협약하는 순간 수출 아니면 수입이겠죠. 근데 외국과의 협약과 관련돼서 느낌상 수입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이 중요하고 상대방 국가의 중요성은 없죠. 근데 수출일 때는 상대방의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생관리 기준을 정할 때 느낌상으로 수출이 답이지 수입이 답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 법령 문제는요. 진짜 뭐 90점 이상짜리 맞는 사람들이 난무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과목이 총 4과목이잖아요. 과락 40점 있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꼭 다른 자격증 시험 칠 때 특히 1차 시험에서는 2차는 실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차 시험에서는 전략 과목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법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법령을 선택을 하거든요. 법에서 무조건 저 선생이라고 해서 100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90점 이상을 맞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은 대충 4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자격증 시험 중에 3과목짜리도 있고 1차가 4과목짜리도 있고 1차가 5과목짜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략 과목 하나를 세워가지고 한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확실하게 맞아 놓으면요 나머지는 적당히 합격이에요. 점수상으로. 그래서 제가 권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뭐 수산 일반, 수학 품질관리론,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권하는 전략 과목은 법령입니다. 법령은요 생각하고 자실 게 없어요. 법 안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법 안에서 나오는데 법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장관이 검사 대상에 대해서 정하는데 수산물 및 수산 강품의 품질 규격에 맞을 것. 그래서 장관으로부터 다음 기준으로 수산물 및 수산 강품 검사를 받는 대상, 검사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검사 대상에서 품질과 규격에 맞을 것, 유해물질이 섞이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검사 기준을 줄 정도였다면은 정부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매가 나오죠. 정부 수매. 두 번째는 정부 비축. 그런데 3번은 생뚱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아마 출제의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냥 한 문제 가져가세요. 제가 시험 문제 치다 보면 40점은 거저준다겠죠. 한 문제 거저가세요. 검사 기준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서 왜 검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상대국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장관이 고시한 물질 이건 검사해야 되겠죠. 상대국이 요구하는데 왜 검사를 안 해요? 해야죠. 근데 정답은 어이가 없죠. 검사 기준이 없는 수산물. 검사할 필요도 없죠. 8번에 수산물 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죠. 시도자가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에게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검사 검정 파트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행정처분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3가지 플러스 알파 불행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 이용상의 금지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안전성 조사 결과 파트, 안전성 파트에서 우리 챕터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2차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3가지를 쓰라고. 이럴 때는 뭐가 나왔어요? 출하 연기의 정의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출하 연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소멸되어 식용으로 가능한 물질은 출하 연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답을 쓰게끔 했던 내용이죠. 용도 전환은 뭐예요? 식용으로는 불가능하나 사료나 일반 가공식품을 원료로 가능한 경우. 폐기는 뭐예요? 용도 전환이나
출하 연기가 불가능한 케이스 그때 폐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그냥 시험 문제 답 준 거예요. 초창기 그 자격증 시험은요 이렇게 그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불이한 그